70년 전통의 기독사학인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 성주회 관련 인물들의 학교 장악 계획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유명 심리상담가로 활동했던 김세준 목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평생을 목회 사역에 헌신한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제6회 원로 목회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연합이 각각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19년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진 성주회 매각 의혹 사태에 대해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진 성주회 측 인사 4명을 학교 법인이사로 선임한 데 대한 반대 목소리인데요. 비대위는 교육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법인이사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전통의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진 성주회는 불교와 유교, 도교 등 여러 종교 교리를 혼용하며 사이비성이 있는 단체로 전해집니다. 안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2차례 이사회에서 대진 성주회 측 인사 4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매각 수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양대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대신교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교육부가 이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는 번학 이념을 훼손하며 타 종교로 매각하려는 우일학원 이사장 김강태와 이사진의 승인을 취소하라. 네 번째, 교육부는 종교 간 분쟁을 조장하는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사건의 당사자인 김광태 우일학원 이사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대진 성주회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모르고 신임 이사들도 관련 인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해 놓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는 우일학원이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타종교 매각을 전면 취소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학매매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운동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안양대 재학생과 교직원, 비대위 구성원들은 오는 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진 성주회 측 인사의 이사 승인을 교육부가 거부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날 시위엔 수백 명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교계 안팎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했던 김세준 목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세준 목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세준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한 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로 유명세를 탄 인물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 등지에서 심리상담을 핑계로 해당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세준 목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는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평생을 목회 사역에 헌신한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제6회 원로 목회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엔 병원 선교와 교회 헌혈 활동에 앞장섰던 최복규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 재단은 매년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원로 목회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6회 원로 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에선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에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 120여 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최복규 목사의 공로를 밝혔습니다. 최복규 목사는 지난 1962년 서울 성동구 한국중앙교회의 전신인 베다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당시 지역의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탓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헌혈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운동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적인 헌혈과 장기기증으로 확대 성장하게 된 초석이 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최복규 목사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요. 다른 분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죄송하고요. 진짜 받을 만한 분이 다시 나오셨으면 제가 그대로 인계해드리겠어요. 이날 원로 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에선 노량진교회 원로인 리민식 목사가 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전 이사장인 임원순 목사에겐 공로패가, 전 원로 목사의 대표 회장인 조석규 목사에게 감사패가 함께 증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로 목사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제부터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엔 원로 목회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선에서 은퇴한 몸이지만 그들의 수고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통해 2019년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애회엔 공동 대표회장단을 비롯한 한교총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김성복 공동대표회장은 우리 사회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며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한교총 관계자들은 올 한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박종철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은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올해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양보하는 한교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2019년 새해 사역 목표로 생명 존중과 사회 통합, 역사 기념이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억하며 3.1운동 가치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예배로 시작한 이날 행사엔 한교연 증경 대표회장단과 교단 총회장들도 참석해 한교연의 새해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종문 상임회장은 최근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쓰는 교회들도 많다며 한교연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일래 증경 대표회장은 올해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4명을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켈빈 코크란입니다. 코크란은 2015년 동성애가 성적 도착이란 기독교적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근거로 해고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강제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선 그동안 이 법 때문에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임산부들에게 낙태 시술 절차를 안내했어야 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소송을 당한 빵집 주인 잭 필립스 사건입니다.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연방 대법원은 필립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는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조에 따라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 결혼식에 사용할 꽃 주문을 거절한 꽃집 주인 베러넬 스투츠만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였는데요. 남침례교 성도인 스투츠만은 2013년 한 동성 커플이 결혼식 꽃을 주문하자 기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연방 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교회 독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330여 년간 속해 있던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동방 정교회 수장인 터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겸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1세는 이스탄불의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우크라이나 교회의 자치권을 승인하는 토모스에 서명했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 교회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치를 누리는 성스러운 선물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종교적으로도 러시아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한쪽 팔을 든 여성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힌두교 대표적 사원인 사바리말라가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해 항의하는 모습인데요. 무려 500만 명의 여성들이 620km에 이르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힌두교도들은 폭력 시위를 벌이며 여성의 사원 출입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여성 출입 제한을 풀라고 판결했지만 사원 측은 가임기 여성은 불결하다며 완고하게 사원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그동안 미지의 공간이었던 달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정복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창어 4호에 실린 무인 탐사 로봇 옥토끼는 앞으로 3개월간 본격적인 탐사에 나서며 달 뒷면의 토양과 광물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2017년보다 4,823건 줄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거래량 중 100건을 넘은 곳은 성북구, 강동구, 마포구로 3곳에 불과했고 200건이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기업에, 4명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제조사 모두 살균제 피해 수습에 매우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외면해온 것이라며 적극적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 중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려가 있는 감염성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는 근무를 제한받게 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입사 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사립대학인 한동대에 다자성애, 낙태, 동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의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학교 측의 반대에도 다자성애와 낙태 등을 찬성하며 강연을 연 학생 성모 씨 등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한동대는 기독교 건화기념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는 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 할애회를 엽니다. 한 교회는 연합과 일치의 소중한 뜻을 재확인하고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오는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열린 목회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공연 콘텐츠에 담은 복음, 올해 강조할 목회 핵심 사역, 생존 가능한 교회로 가는 전략 등 다음 세대 목회 비전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 6월 활동을 시작한 마커스 커뮤니티가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마커스 커뮤니티는 새해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시즌의 사역과 함께 새로운 이름도 준비하고 있다며 마커스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잘 담긴 이름으로 곧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